8.3절 양항급수입니다. 자, 일단 책을 좀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급수의 급수 시그마 AN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N을 명확하게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분합 SN을 이용해서 정의한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의존하여 모든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2절에서는 급수의 부분합이 아닌 일반항을 이용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결정할 수 있는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양항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항급수가 일단 뭐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이 양수인 경우를 우리는 양항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8.3절에서 다루는 판정법들은 모두 양항급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 8.36 적분 판정법입니다. 자, 적분 판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급수가 일단 양항급수예요. 시그마 AN이 양항급수이고, 자, fx 함수를 ax로 만들어요. 즉 일반항을 함수로 만든 다음에 첫 번째 fx가 1 이상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역시 얘는 1 이상에서 감소 함수여야 돼요. 자, fx가 일반항으로 만들어진 함수일 때 1 이상의 범위에서 연속이고 감소 함수이면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 특이 적분을 했을 때 얘가 수렴한다면 우리는 시그마 AN도 수렴하겠다. 얘가 발산한다면 급수도 발산하겠다. 이것이 바로 적분 판정법입니다. 자, 이 정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다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8.37 적분 판정법을 적용해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시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AN이 NLNN 분의 1 양항급수인 건 맞고요. 자, 그럼 얘를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그쵸? 그럼 x가 1 이상일 때 첫 번째 연속 함수이다. 당연하죠. 두 번째 감소 함수이냐? 자, 우리가 요 1 이상에서만 따지는 거라,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급수라서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체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x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nx lnx가 x 더하기 1 얘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역수를 취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져. 부동화 관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다? 감소 함수가 되겠다. 그럼 연속 함수이면서 감소 함수니까 적분 판정법을 사용해서 2에서부터 무한대. 적분 판정법에서 1에서부터 무한대였는데 얘가 지금 범위가 2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부터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lnx 분의 1의 dx. 그럼 우리가 특이 적분을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로 잡고 a를 어디로? 무한대로 보냈죠? 그럼 얘는 적분이 어떻게 되느냐? lnx 분의 x 분의 1로 보면 얘가 f 분의 f'의 형태예요. 그쵸? 그래서 a가 무한대로 가고 lnx 2에서 a까지.
그 다음에 원래 요 파트가 절대값이 들어가긴 하지만 구간이 2에서부터 2이기 때문에 lnx의 값이 항상 양수니까 굳이 우리가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a가 무한대로 갈 때 ln a 빼기 ln e 계산하면 얘는 상수이고 로그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쵸?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급수도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8.38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2의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a,n은 n2의 마이너스 n제곱 양항급수이죠. 자, 그럼 얘를 fx라는 함수로 바꿉니다. 그럼 x가 연속함수이고 지수함수가 연속함수이니까 연속함수인 거는 맞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보여야 돼요? 감소함수인 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번엔 감소함수를 어떻게 체크를 하겠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감소함수인 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f'x가 이렇게 되고 플러스 x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2x 그럼 얘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2x 제곱 그러면 얘가 항상 플러스죠. 그럼 여기만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이 자 여기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블럭이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럼 1은 여가 있겠죠. 그럼 1 이상에서는 f'이 항상 음수가 돼요. 어디에서는? 1 이상에서는 f'이 음수가 되니까 감소함수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연속이면서 감소함수인 거 1 이상에서 연속이면서 감소함수인 걸 보였으므로 우리는 적분 판정법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특이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기호야 뭐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dx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얘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1에서부터 t까지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t가 지금 현재 t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0으로 아니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t 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전체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로 뭐 한다? 수렴한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니까 급수도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이게 적분 판정법이에요. 특이 적분이 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 급수도 이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 적분이 수렴함으로 급수도 수렴하겠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적분 판정법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좀 특별한 형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피급수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급수 판정법을 배울 건데 지금 피급수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생긴 AN이 MP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가 P급수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가는 것들. 그럼 얘는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더라. 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P급수 판정법. 급수가 이런 형태로 생겼을 때 P가 1보다 크면 수렴하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하더라. 왜 그러냐면 지금 자 A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n-p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P가 0보다 작아요. P가 0보다 작으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n-p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P는 양수죠. 그럼 n에다가 양수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되니까 얘도 발산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앞에서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다의 의미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하거나. 그쵸? 그러면 얘는 둘 다 발산하고 있죠.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지금 P가 0일 때 여기 다시 할게요. 제가 P에다가 1을 그냥 집어넣어 버렸는데 분의 1인데 P가 0일 때 P 분의 1이에요. 그쵸? 아이고 이런 급수를 잘못 봤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P가 0일 때 지금 AN은 NP 분의 1이니까 N 0제곱분의 1. 그쵸? 그 얘는 얼마예요? 1이에요. 1. 그래서 리미트 AN도 1이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N은 뭐 한다? 시그마 AN은 발산하겠다. 그쵸? 그래서 0 이하에서는 우리가 발산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0 이상이에요. 그래서 AN은 NP분의 1이니까 양항급수가 맞죠? 그 다음 얘를 fx는 xp분의 1. 그럼 연속인 거 맞고 감소 함수인 것도 당연하죠. 얘도 간단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얘가 x의 마이너스 p니까 f'x가 마이너스 p x의 마이너스 p 빼기 1. 그쵸? 그러면 얘는 거듭 제곱이니까 항상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에다 마이너스로 곱하니까 f'이 음수가 돼서 f는 감소 함수가 되겠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이면서 감소 함수이다라는 걸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합시다. x-p의 dx 그럼 특이 적분이니까 인테그랄 1에서 t에서부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적분합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적분하면 1-p분의 x의 마이너스 p 뭐가 돼요? 빼기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차수를 하나 늘려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1에서 t까지.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애초에 저기다가 할 걸 그랬어요. 지금 x에다가 하는 거니까 x에다 t를 집어넣어주면 1-p분의 1은 앞으로 빼고 t에 빼기 p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쵸?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요거의 값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의 값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P가 1보다 크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쵸? 그래서 P가 1보다 크다면 P가 1보다 크면 수렴인데 P가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는 음수잖아요. 음수. 그럼 즉 T의 마이너스 P의 플러스 1. 얘는 다시 양수가 되니까 이 전체는 뭐 해요? 발산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발산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일단 발산하겠다. 따라서 위에 걸 다 정리를 해보면 MP분의 1은 언제? P가 1보다 클 때 수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하겠다.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다음 급수가 있어요.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하시오. 자, 그럼 1번 문제. 얘는 AN이 어떻게 생겼냐? N 루트 N 분의 1. 그럼 지수를 정리를 하면 N 2분의 1이에요. 그럼 N 2분의 3 분의 1. 그쵸? 그럼 요 P가 2분의 3, 1보다 크죠? 따라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AN이 누구예요? 세제곱 루트 N 분의 1. 그럼 N 3분의 1분의 1. 그럼 여기서 P는 3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급수가 뭐 하겠다?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하겠다.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 이제 비교 판정법. 이제 사실 적분 판정법이나 P급수 판정법은 우리가 적분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적분이 쉽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또 다른 판정법, 비교 판정법입니다. 다른 급수랑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급수가 있어요. 이렇게 AN이 있어요. AN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큰 BN이 있는데 나보다 큰 BN이 있어요. 그럼 AN 입장에서 나보다 큰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나보다 작은 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N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작은 애가 있는데 작은 애가 발산해요. 그럼 본래 수열도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즉 나를 기준으로 AN을 기준으로 나보다 큰데 수렴하면 나도 수렴하는 거고 나보다 작은데 발산하면 나도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급수 판정법은 수렴이냐 발산이냐 우리가 체크해내기가 쉽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예제 42번을 들어볼게요. 자, 비교 판정법을 적용하여 다음 급수들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시오. 처럼 1번. 1번은 지금 AN이 어떻게 생겼어요? 1번 AN만 일단 띄어다 놓고 생각합시다. N제곱분의 절대값 사인 N이죠. 그럼 사인 N은 1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절대값 씌웠으니까 사인 N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N을 N제곱분의 1로 잡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시그마 BN, 시그마 N제곱분의 1 얘는 수렴합니다. 왜 수렴하느냐?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큰 BN이 있으면서 수렴하니까 AN도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찾아낼 거냐? 2번.
자, AN을 3 루트 n 빼기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3 루트 n 빼기 2하고 3 루트 n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럼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bn을 3 루트 n분의 1로 잡은 거니까 시그마 bn, 시그마 3 루트 n분의 1. 그럼 3분의 1 시그마 앞으로 빠지고 시그마 n 2분의 1 분의 1. 그럼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 해요? 발산하죠. 그러면 지금 bn은 an보다 작았어요. an보다 작은 급수 bn이 있어서 발산하니까 bn보다 큰 an도 당연히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3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적절히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3번에서 얘가 잘 나왔는데 3번을 보면 지금 3번에서는 우리가 AN을 어떻게 두냐면 2의 n 더하기 n 분의 1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누구랑 비교할 거냐? 이렇게 두면 지금 얘는 발산하거든요. 발산하는데 발산하는 것보다 작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비교 대상을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무한 등비급수, 기하급수, 공비가 2분의 1,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급수는 수렴해요.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나보다 큰데 수렴하는 급수를 찾아냈으니까 본래 급수도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교 대상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8.43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판정법 정리 8.44 얘는 극한 비교 판정법이에요. 비교 판정법은 나보다 크면서 수렴하거나 나보다 작으면서 발산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찾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극한을 비교해서 계산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N을 기준으로 합시다. 양한급수 AN이 있어요. 양한급수 AN이 있는데 적당한 BN이 있어서 BN분의 AN의 극한값이 0 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라 0 이상의 값,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할 때 BN분의 AN이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할 때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도 수렴이고 얘가 발산이면 얘도 발산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가 다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니까 AN이 있을 때 적당한 BN을 찾아서 BN분의 AN이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한다면 BN이 수렴할 때 AN도 수렴하고 발산할 때 발산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극한 비교 판정법.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오. 자, 1번. 잠시만요. 자, 예제 8.45입니다. 자, 1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세제곱 루트 1이죠. 그럼 얘는 자, AN이 세제곱 루트 n제곱 더하기 1 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을 거냐면 사실은 적당한 bn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bn을 찾아야 되냐면 bn분의 an의 극한값이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게 하는 bn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b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체크가 편안해야 됩니다. 쉬워야 돼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제곱 1인데 지금 얘를 사실 가만히 보면 얘가 루트 2긴 하지만 다항식에다 루트를 씌운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얘를 우리는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즉 bn을 세제곱 루트 n제곱분의 1로 놓으면 지금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1로 수렴해요. 그럼 1은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럼 bn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실제로 bn을 정리하면 n 얘가 되죠. 그럼 지금 얘는 p급수 판정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p가 3분의 2, 1보다 작으니까 시그마 bn은 뭐 하죠? 발산하죠. 발산하기 때문에 시그마 an도 뭐 하다고? 발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2번 문제. 자, 2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n제곱 더하기 1, 3의 n제곱 더하기 5n이에요. 그러면 지금 a, n은 이거 제곱 빠졌네요. 그럼 우리도 이번에는 적당한 bn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긴 bn이냐면 얘가 수렴해야 돼요. 0보다 큰 값으로. 그러면 bn을 어떻게 보겠냐면 지금 사실 여기랑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즉 얘만 없어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약분되고 3,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럼 적당한 bn을 잡았어요. 그럼 시그마 bn은 시그마 2의 n제곱분의 1, 기하급수, 무한등비급수이죠. 그리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수렴해요.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시그마 an도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판정법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정리 8.46 비판정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적분판정법. 급수를 함수로 바꿔서 연속이고 감소함수일 때 적분해야 됐어요. 그 다음 피급수 판정법. 사실 피급수 판정법은 적분 판정법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 비교 판정법. 나보다 크면서 수렴하는 애, 작으면서 발산하는 비교 대상을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 극한 비교 판정법. 일단 얘가 극한 비교는 극한값이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렴 발산 찾기 쉬운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였는데 이 비판정법은 그냥 자기 자신만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b만 가지고. 즉 무엇이냐? n분의 a n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이 극한값이 만약에 l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L이 1보다 작으면 시그마 A에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그 다음 극한값이 1보다 크다. 또는 아예 발산한다. 그럼 시그마 AN도 발산하겠다. 그럼 요 뭐 극한값이 발산하면 이거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예요. L이 1이면 판정할 수 없다.
그럼 이 판정할 수 없다의 의미는 이 급수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판정법에 의해서 판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판정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정법은 다른 뭐 적분을 한다던가 비교 대상을 찾는다든가 다른 무언가를 찾진 않아도 되고 자기 자신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단점이 극한값이 1 나오면 비판정법으로는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판정법을 사용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47 계산해 봅시다. 자, 1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3의 n제곱. 즉 비판정법은 이렇게 모양이 좀 뭐 팩토리얼이라든가 지수라든가 뭐 적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의 형태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럼 AN은 2n 팩토리얼 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n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어요? 2n 더하기 1 이 전체의 팩토리얼이죠. 3의 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a n 플러스 1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2n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3의 n 플러스 1 3의 n제곱 분의 2n 팩토리얼. 그럼 얘를 좀 정리해서 쓰면 지금 얘는 무엇을 뜻하느냐? 1에서부터 어디까지? 2n 더하기 1. 아, 여기 자리가 좀 좁은데요? 2n 더하기 1, 2n 더하기 2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3n이었고, 3n 플러스 1이었고, 그 다음 곱하기 3n 분의 얘는 2n까지 곱하는 거죠. 2n까지. 그럼 약분을 좀 해봅시다. 얘가 주르륵, 여기까지 주르륵 다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이냐? 2n 더하기 1, 2n 더하기 2분의 약분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얘는 3이 되죠. 3의 1제곱.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극한값이 0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럼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a n 플러스 1이 0.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니까 시그마 a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두 번째 거. 2번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일단 시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자, 2번. 얘도 역시 여기가 2n 팩토리얼이네요. 그쵸? 3의 n제곱, 여기는 n 팩토리얼의 제곱이에요. 그럼 그냥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얘가 an이니까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지금 2n 더하기 1 전체 팩토리얼 분의 3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팩토리얼 요 전체에 다시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곱하기 3의 n 팩토리얼의 제곱 2n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그러면 리미트 일단 얘랑 약분해서 3만 주고 3 앞에 쓰고 그 다음 얘하고 얘를 제곱으로 묶을게요. 제곱으로 묶는데 분모는 n 팩토리얼
n까지 분자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얘는 역시 2n까지 이 자리는 2n 더하기 2 팩토리얼이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가 되겠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남는 거 여기 다 약분되고 분자는 n 더하기 1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다 약분되고 여기는 뭐가 남느냐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얘도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4분의 3. 그럼 얘는 뭐 해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얘 급수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그쵸? 자, 그럼 하나 더 들어봅시다. 3번. 3번은 어떻게 생겼느냐?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에 n의 n제곱.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리미트 여기 다시 쓸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의 n제곱 분의 n 팩토리얼. 그쵸? 자, 그러면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우리 이제 벌써 알고 있어요. n 더하기 1분의 1이 남겠고 지금 얘랑 어떻게 묶을 거냐면 n제곱.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남죠? 여기서 뭐가 남냐면 n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래서 얘 약분하고 남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므로 얘는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일일이 다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판정법이 근판정법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비판정법하고 비슷한데 n제곱 루트를 씌워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n제곱 루트를 씌워서 그래서 그것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거나 발산한다면 발산, 1이면 판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예제 49번. 네, 1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의 n제곱 5의 n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느냐? an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n제곱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지금 n제곱 루트를 씌우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n제곱 루트 an이라는 건 an의 n분의 1제곱이니까 자, n 팩토리얼의 n제곱 분의 5의 n제곱의 n분의 1 지수법칙.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생각하면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모함으로 1보다 작음으로 급수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 그쵸? 그럼 역시 2번도 여기가 n의 제곱으로 생겼으니까 n제곱 루트를 써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n만 남고 얘는 자연상수 2로 나오니까 1보다 커서 뭐 하겠다? 발산하겠다. 그쵸? 이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3번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항급수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다시 다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